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 특검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다만 특검 도입의 결정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 특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첫 만남 후 나흘 만에 다시 오찬 회동을 하고 나란히 서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정도에 법안 초안을 서로 가지고 상의가. 그동안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권은 개혁신당이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수사 범위에는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더해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은폐 의혹까지 포함하되 민특검과 관련한 다른 의혹은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특별전담 수사반까지 꾸린 현 단계에서 논의할 만한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현 단계에서는 없다. 경찰에서 지금 특별수사팀의 강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까지 마친 뒤 수사를 보강하는 2차 종합특검 의지를 밝혀온 만큼 야권의 통일교 특검은 논점 흐리기, 물타기라는 입장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특검 요구 의견이 많지만 그건 금품과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이라며 자세히 보면 특검에 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양당 모두 특검을 고리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느냐 청산하느냐 줄다리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결국 여론 추이와 수사 상황이 특검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오늘부터 인력을 대폭 보강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재소환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출범 9일 만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14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벌였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속도전을 펼치던 경찰은 일단 주말 동안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지난 조사의 진술 내용과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곧 끝날 수도 있는 만큼 당장은 정치권을 향한 수사망을 넓히기보다는 전재수 의원의 혐의를 다지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전재수 의원을 다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역시 통일교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관련자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물증 확보 등을 위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회계분석 요원 등 인력 2명을 증언한 데 이어 5명을 더 투입해 전담 수사팀 규모를 3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난항을 겪을지 이번 주가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교단 내 자금 흐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재정과 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아내로 교단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와 이 씨의 상사였던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씨를 불러 자금 흐름 등을 캐물었는데 교단 자금이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3월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통일교가 4월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한 통일교 간부도 최근 자신과 통화해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9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을 공범으로 엮는 건 무리한 시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특검이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5달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된 이 대표는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범행을 함께 모의할 만큼 우호적인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는 겁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생각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고 이를 뒷받침할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이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캐물었는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등이 모인 이른바 7불사 회동도 포함됐습니다. 공천 개입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언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성실하게 진술했습니다. 사실 왜 피의자로 구성되었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주말 이틀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소환하며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종료 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는 28일 김건희 특별검사를 끝으로 내란과 최상병 특검 등 초유의 3특검이 모두 막을 내립니다. 김건희 특검은 막판까지 수사에 힘을 쏟을 계획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 등 일부 사건은 끝내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는 28일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주에 돌입해서도 수사는 진행형입니다. 당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의 소환 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비를 동원해 산 고가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은 앞서 2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는데 특검은 김 의원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최종 처분을 미뤄온 여러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 매직 등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소환 조사만에 남겨둔 상황이었던 만큼 조만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공천 개입 의혹 등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상당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수사 항목만 16개로 방대한 만큼 일부 의혹은 종결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은 지난 2일 뒤늦게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지라 결론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가 남은 사건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순을 밟을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종합한 최종 결과를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발표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세부 방안을 논의할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와 구성 절차, 시기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고법은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모두 16개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2개에서 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서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대치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수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민주당 내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위헌 논란을 겪은 끝에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해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한 수정안이 처리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하루 전에도 사법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당위성을 부각했습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회를 제치고 꼴찌로 가라앉은 것 아닙니까? 아직도 국민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를 노골화하는 거라며 필리버스터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별도 예규를 마련하면서 명분과 필요성이 사라진 만큼 법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여론전도 예고했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거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는 성탄절 전날까지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선 민주당 내 혼선도 노출됐습니다. 본회의 전날 오전까지 정통망법 내란재판부법 순으로 처리에 나서려 했지만 내란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한밤중 계획을 바꾼 겁니다. 국회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일자 지도부가 이를 덜어내기로 했고 수정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 법안 순서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선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논란이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연말 본회의 기간 이후엔 법외국제 신설이나 법원조직법 개정에도 차례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악법으로 규정한 사안들이어서 연초에도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 1,500명이 모인 대형 토크 콘서트를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와 정치적 포부 등을 내놨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같은 진영과 당내 공격은 늘 있고 허용할 수 있지만 당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최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 조사와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염두에 두고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아는 것도 용기라면서 자신은 모든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방분권의 첫걸음으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어제 세종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첫 정책 설명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우스꽝스러운 결정 때문에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고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활동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최근 현지 범죄 단지를 또 한 차례 급습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청년 1명을 구출하고 범죄 조직원 26명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전담반이 검거한 한국인 사기 피의자 수는 92명에 달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거한 한국인들을 건물 밖에 줄줄이 세워두고 컴퓨터 등 범행 장비를 사무실에서 챙겨갑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협업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지난 18일 현지 범죄 단지를 또 한 차례 급습했습니다. 베트남 쪽 국경지대에 있는 외딴 범죄 단지로 당시 20대 한국인 한 명이 강제 구금돼 있었습니다.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전담반은 현지 경찰 40여 명을 동원해 건물을 봉쇄하고 한국인 청년을 구출했습니다. 범죄 단지에선 그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범죄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작전으로 검거된 한국인은 26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전담반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 단속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지난 5일엔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 등 10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을 벌여 한국인 51명을 한 번에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현지에서 붙잡은 한국인 사기 혐의자 숫자가 92명에 달하고 구금된 한국인 2명도 구출했습니다. 붙잡힌 한국인들은 캄보디아 경찰 측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인데 경찰은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범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최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젯밤엔 국방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국방부 주변 경계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올라온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글입니다. 폭파 시점을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로 특정했습니다. 작성자는 국방부의 허점을 증명해보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는데 게시된 지 1시간도 안 돼 삭제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국방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글의 IP 주소 등을 확인해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주변 건물까지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신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집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119 구급차가 넘어져 있고 주변엔 깨진 유리창이 흩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 원주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50대 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등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예, 심정지로 이송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자발순환 회복을 하셨다고. 경찰은 구급차가 적색 신호에 달리다 사고를 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또 다른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승용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20대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교차로 보호 난간에 승용차가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승용차엔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졌습니다. 나머지 남성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 문이 모두 밀려서 열릴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컸습니다. 차 문이 접혀갖고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 앞뒤로 문창이 다 밀려갖고 치면서 열려 있었어요. 승용차는 거창군 주상면에서 거창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상황. 경찰은 우회전 구분길에서 승용차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급제동 흔적이 없는 점을 토대로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CTV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직선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우회전 못할 정도로 속도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당시 112에 신고한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하며 연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랐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를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연간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 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월 0.1%대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5월에서 8월 0.2%대, 9월 0.3%대로 오름폭을 키운 뒤 10월과 11월엔 0.6%대로 급등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11호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 수요가 많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이 아파트로 이동하고 싶어 하지만 전세는 매물이 없고 가격도 올라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내는 사람이 늘어 월세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구는 송파구로 7.54% 올랐고 용산구와 강동구, 영등포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구로구와 은평구, 동대문구, 도봉구 등은 1%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월세는 12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 소득이 610만 원임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월세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1,000만 원 이상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0건을 넘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울산시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21%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2배를 넘었습니다. 올해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등으로 조선업계 호황이 이어지며 대형 조선소가 많은 울산에 이주 수요가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호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열고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진행하며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당 1,47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화로 바꾼 수입 물가도 크게 오르면서 물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 커피 수입 물가 지수는 지난 2020년 가격을 100으로 뒀을 때 지난달 물가는 307.12로 3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환율이 반영된 원화 기준 커피콩 물가 지수는 379.71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또 같은 기간 소고기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30% 올랐지만 원화 기준으로 계산하면 6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이달 초 수출은 반도체에 힘입어 17% 증가하며 출발했는데요. 11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은 6,400억 달러로 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총파업을 한 차례 유보한 코레일 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SR이 오늘부터 비상소송대책본부를 꾸립니다. SR은 철도 노조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관련 조직을 만들어 이찬진 원장 아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종합투자계좌 IMA 첫 번째 사업자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1호 상품을 출시합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며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합니다. 만기 3년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정보가 유출된 모든 가입자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총 2조 원 넘는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조정안을 번번이 거절해온 SKT가 이번에는 과연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가입자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앗긴 SK텔레콤. 한국소비자원은 집단 분쟁 조정 결과 피해 보상에 책임이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배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마저도 통신비 할인과 대유사 포인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2,300만 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10만 원씩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보상안을 정부기관이 직접 중재안으로 내놓은 셈입니다. 문제는 보상안의 실현 여부가 SK텔레콤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원의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집단 분쟁 조정 제도상 SKT가 보상 방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은 물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역시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정보 유출 사태로 부과받은 1,348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순까지 불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이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 보상 방안 등을 줄줄이 거부하는 가운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쿠팡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초유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쿠팡이 과로사 은폐 시도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속속 드러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와 유가족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370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진원지는 쿠팡의 글로벌 최고 경영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입니다. 5년 전 한국법인 대표 시절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27살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 의장은 당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임원에게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없애려 한 대목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언론 플레이를 시도했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외신에 쿠팡에 유리한 정보를 뿌려 감염을 직원의 개인 탓으로 몰아가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쿠팡 측은 해임된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I'm looking at this right now that you're showing to me, and this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노조와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을 예고하며 쿠팡을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쿠팡은 현재 노동자 취업 제한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이번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으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데 조만간 쿠팡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가 관건인데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이 자신은 글로벌 CEO라며 국회 청문회마저 패싱한 만큼 경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한줄 뉴스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LA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기체 이상이 발생해 출발이 지연되며 42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도로에서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해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그제 아침 7시 50분쯤 인천 강화군 양사면에 있는 교회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5대가 부딪혀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해운업체의 컨테이너에 실은 제품이 육상 운송 도중 파손됐다면 해운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남 나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감염 의심 사례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초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줄 뉴스였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해 관련법을 위반한 국립외교원에 대한 제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이어 법제처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지 유권 해석을 맡겼는데 모두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심 전 총장 딸을 뽑아 채용 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제재를 다하기 위해 지난 8월 법무부에 우선 문의했지만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자연인이나 법인이라 국가기관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국립외교원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 주체인 국가가 자신에게 이를 행사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최종 판단 전 법제처에도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법무부와 같았고 결국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원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공정한 채용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타이완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충격과 공포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타이베이에선 삼엄한 경비 속에 대형 마라톤 행사가 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이 유유히 계단을 올라옵니다.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능숙하게 출입문 걸쇠를 열고 옥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로부터 2분 뒤 추격해온 경찰 9명이 체포에 나섭니다. 지난 19일 저녁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 도심 흉기 난동범의 최후 행적이 담긴 CCTV 화면입니다. 경찰은 10분 남짓 대치하던 범인이 갑자기 옥상 아래로 몸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袭击了这个事件造成4人死亡，含嫌犯1人，有11人受伤。 충격과 공포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타이베이에선 2만 8천 명 규모의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하철역에 M16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배치되는 등 경계와 보안이 한껏 강화됐습니다. 所以这一次我们总共增加了340位警力，总共是693个，所以相较于过去相当增加了。 SNS에선 모방 범죄 예고도 잇따라 불안을 키웠습니다. 다음 범행 장소는 타이완 남부 도시
가오슝이라거나 12월 31일 100명을 살해하겠다는 식의 협박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사건의 부상자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끼어 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에서 혈흔과 접촉하거나 점막에 피가 튄 사람은 72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집결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각각 미국 측과 종전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을 대표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이 주말 동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각각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등 미국 측과 회동했습니다. 구체적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양측 모두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проходят конструктивно, начались и продолжатся сегодня, и также продолжатся завтра. 그러나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제시한 수정안이 평화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3자 회담을 제안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럽과의 직접적인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러시아는 준비돼 있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대통령실은 며칠 안에 최선의 진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종전협상 과정에서 유럽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는 모양새인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e pense qu'il va redevenir utile de parler à Vladimir Poutine, oui. De toute façon, je constate qu'il y a des gens qui parlent à Vladimir Poutine. 한편 러시아는 드론과 활공포탄, 미사일을 동원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전장에서 밀리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직접 공격하며 협상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토드 블렌치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법무부가 이틀 전부터 공개하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삭제한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블렌치 부장관은 MBC 방송에 출연해 삭제된 사진을 보면 여성들의 모습이 있는데 사진 공개 이후 그 여성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당 사진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 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개월간의 국제우주정거장 ISS 임무를 마치고 지난 9일 지구로 귀환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은 우주 생활 중 김치와 쌀밥, 김 등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조니 김은 나사의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ISS에 있을 때 먹은 음식에 대해 가장 좋았던 건 나를 위한 케어 패키지였는데 가족들이 김치랑 쌀밥, 김 같은 걸 보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건 내가 자라면서 먹던 음식들이었는데 우주에서는 그런 걸 거의 못 먹었다며 집에서 먹던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오늘은 절기 동지인데요. 동지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날도 춥다고 하죠.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남부 내륙 지역에는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가량 곤두박질하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특보가 내려진 안동은 현재 영하 7.6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영하 5.1도, 광주는 영하 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구 8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성탄절 당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